저도 그 걱정이 좀 있고 프리시즌 때부터 계속 그래서 몇 경기 하다가 바꿀 거다. 감독을요? 그런 것까지 말하지 네. 않고 감독이 자 토트넘의 개막전 경기 내용이 좀 뭐 많은 얘기들을 낳고 있습니다. 일단 확실한 거는 지난 시즌보다 라인을 많이 올렸다는 거죠. 그렇죠. 그 영국 BBC의 MOTD에서 이 경기 분석을 하면서 콘테 감독 시절 마지막 경기하고 이번 그 개막전 경기하고 선수들의 평균 위치를 이렇게 비교를 한 그래픽을 만들어서 내보냈거든요. 그럼 확실히 훨씬 더 많이 전진을 해 있습니다. 골키퍼 위치도 많이 올라가 있고 손흥민 선수 위치도 좀 더 측면으로 해서 올라가 있고 전체적인 라인이 이렇게 블럭이 많이 전진을 해 있어요. 그만큼 공격적인 의지를 읽을 수 있는 그런 팀으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프리시즌도 준비를 했고 케인이 빠졌지만 역시나 변함없이 케인 자리에 그대로 흑살성을 넣고 이제 많이 전진을 시켰는데 다들 이제 의구심을 갖는 거죠. 과연 토트넘의 수비가 저렇게 라인을 올리지 않아도 실점이 많던 팀인데 저렇게 라인을 올렸을 때 버틸 수가 있겠느냐. 일단은 수비 쪽에 좀 변화를 주면서 로메로하고 지금 반더벤으로 센터백 조합 바꾸면서 기존의 3백에서 4백을 바꾼 것도 바꾼 거고 스피드를 좀 더 가미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스피드를 가미하고 또 기존의 요리스보다는 이 비카리오 골키퍼가 훨씬 더 좀 박스를 밖으로 나와서 좀 스위퍼형으로 커버를 해주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이 커버가 되겠느냐. 저도 그 걱정이 좀 있고 프리시즌 때부터 계속 그래서 몇 경기 하다가 바꿀 거다. 감독을요? 그런 것까지 말하지 네. 않고 감독이 테나 감독이 맨유 처음 와서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몇 경기 해보고 여기 프리미어리그 다르구나 하면서 바꿨는데 셀틱에서 하던 거랑 확실히 다를 거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있는데 최근에 근데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어떤 리더십이나 팀 내 분위기를 보면 그렇게 안 바꿀 것 같다는 생각 좀 들어요. 이분이 굉장히 좀 벌써 팀을 장악을 다 했고 본인의 어떤 그런 뭐랄까 자기 축구 철학에 대한 확신이 좀 있는 분이어서 부러질 때까지 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좀 있는데 뭐 요거는 제 뇌피셜이니까 지금 토트넘의 선수 구성을 봤을 때 3백에서 4백으로 바꿔서 가는 거는 뭐 괜찮지만 지금 또 양쪽에 있는 로얄하고 지난 경기 때 우도지하고 얘네들이 이제 미드필드로 올라와서 중원을 좀 더 숫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하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투백에 뒤에 이제 골키퍼가 스위퍼 역할을 하는 이런 식으로 가죠. 근데 이게 과연 토트넘이 그 앞쪽에 정말 대단한 수비형 미드필더가 커버 쳐주는 것도 아닌데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아스날 레전드인 폴 머슨이라고 옛날에 그 벵거 감독 이전 시절 아스날의 에이스급이었던 벵거 감독이 왔을 때도 아마 있었을 텐데 알코올 중독으로 유명했던 토트넘 얘기만 나오면 막 엄청 깎아내리는 분이 있습니다. 케인 빼고는 다 막 쓰레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이분이 이제 케인까지 없으면 토트넘은 이제 10위에도 못 든다. 뭐 그럴 듯하다고 보시나요? 네. 근데 그것도 많은 얘기고 그러면서 왜냐하면 케인 그분이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를 해서 제가 쇼츠로 돌렸는데 케인이 지난 시즌 리그에서 토트넘 같은 팀에 뛰면서 30골을 넣었다. 케인이 없어졌으면 그 30골을 누가 나눠서 넣겠느냐. 그 얘기를 이제 했는데 사실 축구라는 게 근데 누가 빠졌다고 해서 그만큼 골을 꼭 넣어야만 성적이 유지되고 그런 스포츠는 또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수는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만 지금 이 팀에서 제가 풀머슨이 지적했던 것 중에 가장 좀 눈에 띄는 건 확실히 확고한 공격수가 없다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이 팀의 경우에는 좀 맞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수비적인 부담이 좀 많이 있는 상황에서 결국에는 톱 자원이 어느 정도 득점에서 리더십 발휘를 안 해주면 다 수비로 내려와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좀 득점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저 지적에 대해 저 예상에 대해서 영국 현지에서도 굉장히 반감이 많습니다. 무슨 토트넘이 지금 멤버로 10위권이냐. 근데 토트넘이 약화된 것도 약화된 거지만 다른 팀들이 너무 좋습니다 지금. 맞아요. 네 이번에 일테면 에스턴 빌라 같은 경우에 뉴캐슬한테 1대5로 졌죠. 잡혔습니다. 근데 퍼거슨 감독이 프리미어리그 개막 라운드에서 가장 인상적인 경기를 했던 팀으로 에스턴 빌라를 꼽았어요. 졌지만 실수도 있고 졌지만 경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굉장히 괜찮았고 또 지난 시즌에 에메리 감독이 또 팀을 안정권에 일단 올려놓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후반기 페이스만 보면 탑독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팀도 있고 브라이튼 같은 경우도 이번에 뭐 카이스도 나갔지만 브라이튼은 늘 그렇습니다. 지금 비수마도 뭐 토트넘으로 보냈지만 정말 여러 선수들을 여기저기 보내도 이 팀의 전력이 흔들림이 없는 굉장히 좀
희한한 팀이에요. 그래서 이 팀도 여전히 뭐 강한 모습 보이고 있고, 브렌트포드도 개막전에서 보여줬듯이 지난 시즌에 강팀들 잡는 킬러였지만 토트넘 상대로도 역시 좋은 경기를 했고, 뭐 내려앉아서 경기를 했지만,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0위권이라는 예측도 무리는 아니다. 네. 다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의 이런 전술을 저는 케인이 빠지는 걸 감안하고선 프리시즌 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케인이 있을 때 이번 시즌을 이런 축구로 보내겠다라고 짰다기보다는 케인이 나갈 것이 굉장히 유력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레비 회장이 아예 얘기를 안 해주지 않지 않았을까요? 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케인이 빠졌을 때 그 히샬리송 또는 뭐 다른 공격수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선 짠 라인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쉽게 바꿀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저는 보면서 과연 지금 쓰고 있는 전술이 토트넘의 현 구성원에 맞는 전술이냐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왜냐면은 그동안 이제 몇 년간 3백을 써왔던 팀이어서 센터백 자원들도 좀 로메로 같은 거 전 3백이 더 편한 자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커브 찰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그 양쪽 풀백의 사용도 당장 페드로 포로를 완전 영입을 했는데 왜 샀는지 모르겠어. 네. 포백 쓸 거면 더더군다나. 반대쪽에 우도지가 있다면 이게 밸런스상으로 포로를 쓰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손흥민 선수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손흥민 선수 지금 측면에 어떻게 보면 그 맨시티도 이제 풀백들이 중앙으로 좁히고 그릴리시 마레즈가 벌려져 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손흥민 선수나 클루셉스키나 그렇게 측면에 붙어서 측면 위주의 동선을 가져가는 게 더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술적으로 양쪽에 있는 풀백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빌드업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온더볼 상황에서 우리가 공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중원의 숫자를 굉장히 좀 늘리고, 근데 여기서 이 전술의 수혜자가 현재로서는 로얄입니다. 로얄이 사이드에 있을 때는 그렇게 둔탁하고 막 드리블 엉망이던 친구가 중앙으로 들어오니까 오히려 더 안정감이 있고, 그리고 그 중앙으로 들어왔을 때 풀백들이 그냥 거기서 이를테면은 뭐 3선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도 올라와서 가담을 좀 하게 하거든요. 중원 숫자를 늘리면서. 근데 이렇게 하게 됐을 때 필연적으로 측면은 누구든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풀백들이 들어왔어. 그럼 누가 그걸 해야 돼? 윙어들이 사이드에 계속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콘테 감독 때 아쉬웠던 게 페리시치를 굉장히 끌어올려서 사이드를 페리시치는 다 맡기고 손흥민 선수가 케인하고 그 페리시 사이에 있는 하프 스페이스 공간에서 머물러서 연계를 해주는 역할을 맡겼었잖아요. 근데 슈팅을 많이 하지 않고 뭐 그 결국에는 케인 위주로 가는 전술 때문에 피해를 본다, 이런 식의 불만을 우리가 아주 가졌던 건데, 그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인데, 지금 손흥민에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바라는 것은 어그로 끄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중앙에 많이 모여 있을 때 양쪽 측면에서 한 선수씩, 뭐 때로는 뭐 양쪽 다 아니면 한쪽만 이렇게 나가 있으면 그쪽으로 수비를 좀 분산시켜주는 효과도 있고, 혹은 선수들이 많이 몰려있는 쪽으로 왔을 때 그쪽으로 전환을 시키면서 분위기를 환기하는 역할. 그러니까 근데 그쪽에 잡아봤자 사이드에서 볼을 잡았을 때 거기서 무슨 바나나킥을 때릴 것도 아니고 슈팅을 노리거나 직접적인 어떤 공격 포인트를 올릴 수 있는 기회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우리가 좀 많이 아쉬워하는 거고, 또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본인이 너무 충실하게 딱 그 제한된 영역에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저는 감독이 명확하게 지시를 하고 원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반대쪽에 클루스스키 같은 경우도 원래 중앙으로 많이 이 친구가 들어오면서 슛도 그렇죠. 때리고 네. 이렇게 반대발 윙어니까 그렇게 하는 선수인데, 포스테코글루 시절에서는 그게 좀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명확하게 윙어들에게 주고 있는 디렉션이 좀 지금으로 봤을 때 확실히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과연 토트넘이 갖고 있는 공격진의 어떤 장점을 살리는 것이 맞느냐, 요거에 대한 의구심도 같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토트넘이란 팀이 갖고 있는 공격과 수비 쪽에서의 장점을 개별 선수들의 어떤 역량을 극대화시키는 것보다는 콘테 감독하고 큰 틀에서는 좀 흡사한 면이 있다. 감독이 생각할 때 이 축구가 맞다, 혹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이 축구로 성과를 내야겠다라는 마음을 일단 먹고 거기에 선수들을 지금 맞춰가는, 새로 영입된 선수들이야 뭐 그 축구에 맞는 선수를 데리고 올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근데 그게 이제 해리 케인이 그 샤크타르전 때 보여준 것처럼 중앙에서 제한된 기회 때 정말 어마무시한 결정력을 보여주는 선수의 존재가 있을 때는 양쪽 측면에 있는 선수들의 공격력을 조금 더 양보를 해도 괜찮겠지만 지금의 구성은 과연 그게 맞겠느냐, 이런 의구심이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나아가서 히샬리송이 과연 해리케인만큼의 뭐
저는 골까지는 아니더라도 연계라든가 아니면 앞쪽에서 볼을 만져준다거나 이런 것조차도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격차가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과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전술을 어디까지 생각을 했고 어디까지 밀고 나갈 것이냐 이런 고민이 계속 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말로는 우리가 손흥민 응원하지 토트넘 응원하지 하지만 결국 둘은 한 몸 아닙니까? 그렇죠. 네, 토트넘이 잘해야 우리도 기분 좋고 또 손흥민 선수도 이번에 또 주자 완장을 찾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네 단기간에 이를테면은 뭐 9월 A매치 소집 이전에 감독이 이걸 바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감독님의 성향상. 그래서 이번 맨유전이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맨유가 참교육을 시켜줄 것이냐, 아니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경기 해보고 거봐, 이 내가 하자는 대로 해도 된다니까. 이기지 못하더라도 경기가 좀 괜찮게 돼가지고 어쨌든 브랜트포드전 때 브랜트포드가 그렇게 라인을 내리는 팀이 아닌데 토트넘이 그렇게 올라와서 숫자 많이 올리니까는 자기들이 홈인데도 좀 앉아가지고 경기를 했잖아요. 거기에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좀 만족감을 느꼈을 수 있거든요. 봐라, 니네 할 수 있다. 작년에 그렇게 니네 장구 카운터 위주로 했는데 너네들 이런 축구할 수 있다. 가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유전이 그런 점에서는 시즌 초반에 굉장히 큰 분기점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되고요. 맨유전 지금 뭐 3대1 예상하시는 분도 계신데 맨유가 이길 거라고. 토트넘이 이길 가능성도 뭐 없진 않겠지만 저는 한 4대2 봅니다. 실점이 4. 네. 그 분명 대량 실점의 위기가 있는 팀이에요. 지금 뭐 투백 앞에 이제 비수마 서 있는데 뭐 스킵은 올라가게끔 하고 있으니까 이번 경기에 만약에 똑같이 나온다고 하면 분명히 좀 부담이 좀 있고 비수마가 첫 경기 굉장히 잘했습니다. 맞아요. 잘했는데 문제는 그게 이제 이 전술상 그 포지션에 있는 선수가 돋보일 수밖에 없어. 투백 앞에 그 빌드업 할 때 혼자 있고 스킵이랑 메디슨 올라가고 또 로얄하고 우독이 뭐 들어온다고 하지만 이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거기에 이게 상주하는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전술적으로 돋보일 수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랬던 건지 아닌지에 대한 걸 맨유전에 확실히 볼 수 있겠죠. 맨유는 어쨌든 브래트포드보다는 훨씬 개인기랑 뛰어난 선수들이 그 자리에 또 많이 있으니까 자, 그 부분 굉장히 좀 맨유가 보기에 그렇게 막 잘하는 축구를 하는 팀은 지난 시즌도 아니었습니다. 네. 테나 감독 굉장히 실속 있게 하는 팀이고 굉장히 경기가 재밌지 않을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의 관건은 그렇다면 과연 매니저 때도 손흥민 선수가 계속 그렇게 사이드 쪽에서 남아있을 것이냐. 저는 그럴 거라 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정말 극적인 변화를 꾀하는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우리가 했던 거의 나 혼자 얘기했나 오늘? 제가 했던 이 얘기들은 완전 그냥 다 엎어버려야겠지만 지금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좀 메디슨에 대해서도 호평이 많이 나오고 있고 뭐 잘한 거 맞아요. 이동을 했고 거의 유일하게 공격 쪽에서 이제 의미 있는 작업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근데 과연 그러니까 메디슨 살리기 위한 전술적인 부분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앙의 숫자를 많이 늘리면서 그 앞쪽에서 이제 돌격대장 역할을 메디슨이 했기 때문에 매니저는 아무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시즌 초에 해봤던 방향 설정을 언제까지 밀고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어떤 또 힘이 될 것인지가 굉장히 좀 주목이 되고요. 아무튼 뭐 저희 입중계 하니까 많이 입중계 하시나요? 토트넘 경기만 하고 저희가 좀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